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시 하고 계시죠? 고전시는 해석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이덕일의 우국가도요. 제목 보면 알잖아. 우국, 나라를 걱정하는 노래라고 해서 시조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작품 방옹시어처럼, 나 발음 안 될까 봐 계속 천천히 하는 거 보이냐? 어쨌든 그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총 거의 비슷해요. 28수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작가도 결국 그거야. 이제 직접 나라의 정치에 뛰어들어서 하고 있진 않지만 고향에 내려와서 자기 터전에서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충신으로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종일관 나라 걱정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나라에 대한 걱정을 수별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흐름은 물론 그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일수에서는 그리고 여기 3수에서는 그러니까 7수에서는 무슨 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각수별로 해석을 하고 그 각수의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다.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수 한 수 다 꼼꼼히 봐드릴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선 큰 틀 때문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립니다. 자, 19페이지에 이것은 핵심이다를 잠깐 봐주시면 제가 그 필기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걸 막 적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데 제가 19페이지에다가 해놓은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왜 내가 해놨냐면 기본적으로 나라 걱정을 하는 내용이 뭐 다양하게 이런 표현도 하고 저런 표현도 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우리 교재에 실린 것 중에서 그러니까 붕당,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붕당이라고 하죠. 그 당파 싸움, 그러니까 그 당파 싸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한 근심 걱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붕당 간의 정쟁,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임금님이 고립무족, 그러니까 혼자가 됐구나, 안타까워라, 어떡하면 좋지? 라는 내용인 수와 그게 아마 14수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들이 싸우면 말려야 된다. 그것도 그냥 말리지 않고 어떻게 말려야 되냐면 공평무사하게 뭐 이러면서 그 말리는 주체가 임금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6수고요. 결국은 크게 보면 이 나라가 잘 서야 그 나라에 있는 각각의 집들이 잘 되는 건데 그 각각의 집들, 자기 것, 내 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지키려고 하면 결국은 나라가 제대로 쓰겠느냐. 결국 큰 덩어리엔 나라가 먼저 중요한 건데 자꾸만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당파들, 결국 그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26수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붕당 정치, 붕당의 그런 어떤 정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라는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들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조금 모아서 핵심이다에 보여는 드렸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머릿속에 기억해도 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정치 제발 정쟁 좀 하지 마, 이거 하나랑 그걸 해결할 사람은 우리 임금님 뿐입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있는 것일 뿐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각 수별로 꼼꼼히 보는 건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 핵심 정리를 보면서 여러분은 우국가가 전반적으로 이게 다는 아니야. 28수나 되는데 이게 다겠니까. 어쨌든 우국가가 나라를 걱정하다 보니까 여기 이런 것도 초점으로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보라고 제가 또 여러 수를 연결한 거고요. 우리는 수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해서 우국가 정도는요, 지금 사실은 시조가 나온다, 기출에 라고 했을 때는 연시조가 사실은 가능성이 높죠. 시조 중에서는. 그래야 시조 하나 뚱 놓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연시조의 예를 들어 얘가 28수야 여러 개 중에서 EBS에 실렸던 거 한 두세 개, 그리고 EBS에 실리지 않았지만 이 작품의 것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주거든. 그래야 너희가 배운 거, 배우지 않은 거지만 우국가라고 하는 그 틀에서 너희가 낯설지만 이 정도는 해석할 수 있잖아 라는 선상에서 문제를 내요. 보통 연시조를 낼 때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조에서는 연시조가 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국가 정도면 매우 내기가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해석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1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1수.
학문을 후려치우고요. 반무를 한 뜻은 반무의 뜻풀이가 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써놨습니다만 문관이 무관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원래는 문관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관은 그럴 공부 물론 무관도 공부는 했겠지만 무관은 좀 더 총칼 들고 나가 싸우는 거 조금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관이 되려고 학문을 열심히 했었지만 그거 후려치고 때려치고 반무 그러니까 무관이 된 이유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앉아서 탁상 공론하듯 문관이 보다는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사실은 요때가 제가 옆에다 써놨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을 갔거든요. 그렇게까지 나라가 지금 위험한데 임진왜란으로 나가서 총칼 들고 직접 싸워야지 앉아서 문관이 된들 나라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했겠죠. 본인은 작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반무를 한 뜻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어쨌든 본인은 무관이 돼야지 나라에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관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삼척검 둘러매고 진심보복하려 했더니 삼척검 뭐 한 90cm 정도 되는 큰 칼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큰 칼이요. 칼 이렇게 둘러매고요. 진심보국 나라에 진심보국하려고 무관이 된 거거든요. 한 뜻은 진심보국하려고요. 나라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했었습니다. 충심을 다해서. 그런데 한 가지 한 일도 없으니 눈물 겨우 하노라. 그러려고 한 건데 막상은 문관이 됐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그럼 뭐 물론 본인의 입장이 실제로는 항상 그런 거잖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잖아. 한 거 많은데 난 한 게 없는 것 같아. 우리 보통 시험 기간에 얘들아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공부 많이 했니?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공부 실제로 많이 안 하는 애들이 나 어제 너무 피곤해. 너무 많이 했어. 이러지. 많이 한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실제로는 했겠지만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약간의 한스러움, 얘 입장이지만 어쨌든 얘가 한 말대로 하자면 회한이니까 내가 한 게 무엇이냐. 나 어쨌든 진심보복하려고 무관까지 냈지만 막상 해놓은 일이 없는 것 같다. 이건 어쨌든 자신의 정서, 회한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EBS에서는 마지막 부분에다 밑줄 긋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회한의 정서를 나타낸다. 네, 맞는 표현이네요. 그쵸? 그래서 좀 안타까웠겠지. 자, 삼수 들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끊임없이 나라 걱정할 거예요.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 밖에는 다시 없어요. 이가 뭔지를 찾을 거야. 이것밖에는 나라 걱정할 거라는 건 없어요. 의관문물이 이렇도록 더럽혔는 거. 의관문물을 뜻풀이를 그대로 한다면 의복과 문물이란 뜻이지만 단순히 옷과 문물이 아니라 우리 조선의 문물, 조선의 어떤 법제 같은, 조선의 체계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더럽혀졌어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이것이 뭐냐고요?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지문에도 그 가로가 아마 되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임진왜란 때 그것 때문에 당한 치욕 같은 거 정말 세상에 못 잊을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관문물 조선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옷장이라든가 어떤 문물이라든가 제도라든가 문화 같은 거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써드릴까요? 여기다 쓸게요. 조선의 의복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아니면 제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더럽혀졌어요. 나 발음한 이런다 이런 거 더럽혀졌어요. 이것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외적이죠. 임진왜란 때 치욕이 이런 거야. 외적이 들어와서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요. 이원수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느라. 그러니까 이렇게 당한 치욕을 나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 갚으려고요. 그렇게 나 지금 칼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치욕을 어떻게든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칼만 갈고 있네요. 자, 보통 마음에 분한 마음이 일어요. 특히 외적 같은 등에 분한 마음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화가 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 보통 비분, 강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나 오늘 왜 필기 자꾸 이러지? 필기 보이십니까? 비분 이상하다 오늘? 왜 발음도 사실 이상할 건 없어. 나 오늘 촬영도 많고 수업도 많아가지고 제가 좀 발음이 꼬이는 건 맞는데요. 비분강개 제대로 필기하는 거 맞죠? 분한 마음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것도 다 모두 다 나라를 걱정하는 속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 육수 들어가겠습니다. 육수. 어와 서러운 지고 생각거든 서러운 지고, 어와라는 감탄사와 서러운 지고를 반복하고 있죠. 여기에 표현을 굳이 쓰자면 감탄사와요. 여러분들 교재에 이렇게 가로쳐 있어서 써주는 거야. 그리고 서러운 지고 반복을 통해서 보통 반복하는 것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혹은 부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 씁니다. 왜 서럽냐면 국가 간의를 알이 없어서 서러워요. 지금 서러운 지고라고 얘기했는데 서러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간의를 아는 이, 그러니까 아는 보통 해석 그대로 하면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요. 간이라는 뜻 모를까봐 나와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요. 이런 것을 아는 이가 없어서 난 그 자체가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가 됐든 아무나 이 간위를 알아서 이 위태로운 상황을 알아서 구중천에 살으소서. 구중천에 살한다는 거, 구중천은 임금님을 얘기해요. 구중에 계신 곳 임금, 그러니까 임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누가 됐든 아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운데 누군가 간위를 아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이 구중천에, 자, 구중천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임금 얘기하는 거야. 에다가 살해소서, 아뢰어 주소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지금 위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사람은 해결할 이는 바로 임금이라고 화자는 생각하거든요. 자, 요거 초점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서 정쟁, 내가 아까도 일부러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처음 스타트할 때 정쟁도 당파 싸움 같은 것들도요 말리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임금이 해결한다라고 이 작가는 자꾸만 얘기를 하거든. 그쵸? 지금 이 정치를 하는 이 꼭대기에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이 사람들을 말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임금이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임금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자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좀 누구라도 알렸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이 참 개탄스럽네요.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인육숨 겁니다. 그래서 자, EBS에서 한 말을 표현하고 갈까요? 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무감각함이요. 그러니까 알릴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위기를 알아야 하는데 무감각한 현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14수 들어갑니다. 14수요. 이는 저 외다고, 외다 그릇되다 잘못되다인 거 알고 있죠? 이 단어 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저 외다 하고요. 저는 이 외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잘못하다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아. 이 당파는 저 당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 당파는 당파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서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붕당 간에 정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싸움이요. 매일이 하는 일이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렇게 하는 이 싸움이요. 이게 매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네요. 이 중에 고립무조는, 그러니까 이 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립되어서 누구한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는, 그러니까 임이신가 하노라. 여기서의 임은 당연히 임금이겠죠. 그러니 임금님이 고립무조가 되었어요. 거기 제가 임금이 외롭고 고달픈 상황에 처해 있어요 라고 썼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이 또한 화자 입장에선 안타깝겠지요.
지네끼리 맨날 저렇게 위에 애들이 싸우고 있으니 혼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움받도 받지 않고 고립되고 외로운 우리 임금님은 또 누가 또 달래주고 해결해주나 라는 나라 걱정입니다. 이것도. 자, EBS에서 이 고립민족 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붕단강 전쟁에 대한 오늘 발음 많이 꼬여. 저 나름 발음에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인데 붕당 간의 정쟁에 대한 비판과 고달픈 처지에 놓인 임금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고달픈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임금님 안타깝죠. 이거를 얘기했고요. 14수에서는 어쨌든 문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게 맞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는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립무조가 된 것도 또한 문제겠죠. 이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수 들어갑니다. 좀 힘들어도 얘들아, 얘는 어쩔 수가 없어. 16수. 어쩔 수가 없어. 너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제가 휙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아니에요. 다 읽어줘야 돼. 갑니다.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 어디서 많이 봤네요. 이런 표현. 요런 표현법. 말리소서, 말리소서. 같은 거. 이 싸움 살짝 다른 거 빠졌다가 말리소서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된 거. 같은 말리소서를 A라 놓는다면 A 살짝 다른 거 B, A 구조라고 하죠. 막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 한번 써본다. 요거 아니 꼭 여기에서 저거 문제를 내지는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이 나오란 보장도 없고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표현상 특징 물어볼 수 있으니까 혹은 같은 표현법인 거 고를 수 있으니까 한번 어쨌든 A, B, 구조는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싸움이 있는데 있다면 이 싸움을 말려야죠. 아까 얘기했어. 말려야 할 주체, 화자 입장은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가볼게요. 지공무사하게 말리소서. 말렸으면 좋겠고요. 그걸 말리는 방법이 지공무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공무사의 뜻풀이 써놨어요.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도록.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 봐요. 공평하게. 진실로 말리시면요. 탕탕평평하리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매우 공평하리라. 그러니까 잘 말리고 나면 탕탕평평할 거예요. 또 탕탕평평하게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공정하게 말리소서. 여기에는 정확하게 뭐라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탕탕 지공무사하게 말려야 되는 게 임금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 화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가 임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요거 초점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EBS에서는 이 부분에서 문제 상황 해결에 대한 소망, 꼭 말렸으면 좋겠어요. 말려 해결이 되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로 끝났지만 그걸 해야 할 사람은 임금이죠. 말리소서는 임금에게 하는 얘기야.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6수 갑니다. 자, 26수.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당연하죠. 이 나라가 굳으면 집이 굳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훨씬 더 큰 개념이잖아. 이 전체가 굳어야 그 안에 있는 작은 것들은 당연히 굳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나라가 탄탄해지면 집은 당연히 탄탄해지는 거예요. 이런 뜻, 비유적인 표현이겠지. 그런데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안 하네요.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먼저 걱정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 돌아보고요. 나라는 쳐다도 안 봐요. 개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자기 집만 생각하다 보면 부조화가 있고 어떤 것도 안 되고 물러지고 망하는 집이 있다 보면 나라 전체가 탄탄해질 수가 없잖아. 뭐 이런 개념. 그래서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요. 저렇게 하다가 명당이 기울어지면 어느 집이 굳을 수 있겠어요. 명당이 기울면, 그러니까 명당이 굳지 않으면 어느 집이 굳겠어요. 큰 나라가 우선이죠.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쓰였습니다. 명당이라고 하는 것에 나라를 비유하고 있고요. 집은 붕당 정치를 하는 붕당의 비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자기네 것을 챙기려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나라인 나라를 먼저 챙겨야 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자기 것만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그거 가지고 당끼리 당파 싸움을 하는 이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EBS에서는 26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네요. 자, 하나씩 표현해 드릴게요.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함. 네. 뭐 예를 들어서 굳으면 굳으리라, 뭐 굳으리 이런 거 다 반복되는 표현이잖아요. 또 한번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나라의 위기 상황을 나타낸 네. 명당이 만약에 기울잖아요. 그러면 어느 집이 굳겠어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기울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위기 상황 얘기한 거 맞죠? 굳으리오 맨 마지막 보셨습니까? 의문형 문장 사용했죠. 그래서 굳겠어요. 안 굳죠. 라는 건 부정적 상황이니까 의문형 형식을 통해서 부정적 상황을 부각시킨 것 또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지? 자, 28수. 총 28수로 이루어져 있는 수니까 맨 마지막 결론적인 자기의 정말 근심걱정 힘겨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8수로 끝내는 거야. 마지막 힘내자. 마지막. 자, 힘냅시다. 이럴 때일수록 공명을 원치 않거든 부귀인들 바랄소냐. 내가 공명을 원치 않거든. 원치 않아요. 근데 부귀인들 바라야겠어요? 나 부귀도 바라지 않아요. 난 얘네들을 원치 않아요. 됐죠? 일간목에 고초히 혼자 앉아. 그러니까 나는 결국 이거는 원치 않고요. 단지 일간목 그냥 아주 쉽게 얘들아 이런 거 초가집이라고 얘기해 라고 내가 한번 말해준 적이 있어. 여기에 고초히 앉아서 자, 고초히 앉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뜻풀이 혹시 모를까봐 제가 거기다 써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심적인 어떤 고통, 힘겨움을 고초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혼자 앉아서 밤낮에 우국상시여. 우국상시라고 하는 거 뜻풀이 굳이 거기 있으니까 안 쓰고 그냥 설명으로 할게.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를 걱정하는 거죠. 나라를 걱정하고 시대에 아파하고 그러니까 나라 걱정, 시대 걱정을 하는 것을 못내 서러워하느라 나 정말 서럽고 힘듭니다. 저 이런 거는 원치도 않아요. 이게 오는 게 아니라 난 지금 현재 나 여기에서 이렇게 심적 고통을 당하면서 저 오로지 나라 걱정합니다. 첫 스타트의 제목이 큰 제목을 우리가 우국가라고 줬듯이 결국 이 작품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국,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 맞네요. 자, EBS 표현 봐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EBS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공명도 원치 않고 부귀도 원치 않아 혼탁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순수한 우국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죠. 내가 이렇게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나쁜 거야가 내 공명과 부귀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 정말 오로지 이거거든. 이거 우국상시. 나라 걱정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부귀 공명 원치 않아요. 이게 이 말이야. 자, 맨 마지막. 못내 서러워하느라 불우한 처지에도 한결같이 나라를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불우한 처지.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래서 나 고통당하고 있지만 불우한 처지에서도 오로지 나는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항상 EBS 선지는 아니 꼭 EBS 선지 이건 내가 이제 EBS 선지를 보여줬으니까 EBS 선지 하는 거고요. 항상 문제 풀 때 선지는요. 그렇게 문맥상 위아래 그러니까 해석을 해라 하는 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위아래의 문맥을 보지. 위아래로 봤을 때 이 표현 맞구나 하면서 연결 지으실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보여주는 거야. EBS 선지. 그리고 중요하고요. EBS 선지로 살짝 바꾸면서 문제가 출제될 거니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우국가예요. 정말 나라 걱정이 그냥 한 걱정이야 진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야. 나라가 코로나 때문이든 뭐든 참 힘들어요. 하지만 얘들아 나 되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으로 너희는 우선 아주 당분간 요 짧은 남은 시간 6개월 동안은요 7개월 동안은 내 걱정하자. 자기 걱정. 나 말고 너희 내 걱정. 내 시험 걱정. 대입 걱정합시다. 그리고 대입 시험 잘 보고 나서 우리 같이 나라 걱정하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었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